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보겠습니다.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. 최근 들어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. 그 부진을 끊고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부터 체크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이 미국 12월의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해당되는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49.3포인트를 좀 기록했어요. 이게 시장 예상치가 48.3포인트였는데 오히려 50포인트를 좀 미만으로 형성됐던 기간이 약 9개월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경기 시그널들은 다소 과열보다는 냉각 기조로 좀 흘러갔었는데 이 부분이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는 부분들, 이 부분이 미국 경기에 관련된 회복 기대감, 제조업 지표에 관련된 어떤 견조한 어떤 강한 상승 기조가 좀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면서 강한 수급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좀 보여줬던 미국의 강도 높은 어떤 고용 시장의 어떤 강화, 그리고 여기도 해서 최근에 어떤 실업률도 소폭 좀 감소됐던, 그래서 우리가 예상보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견고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, 여기에 또 물가 지표가 빠르게 좀 냉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,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은 골디락스 전망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4거래일에서는 5거래일 정도 미국 증시가 좀 단기간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,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을 좀 주축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. 이 부분은 CS2025와 관련된 일정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면서 선별적인 어떤 강세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오히려 당분간의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상승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. 다만 이번 주 어떤 매크로 변수보다는 약간의 어떤 금리 경로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좀 빌미는 좀 될 수 있겠지만, 단기적 관점에서는 견조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단기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12월 미국 ISM 제조업 PMI 49.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확장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M7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징적인 종목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우선 테슬라, 최근 들어서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듯 하더니 오늘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8%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. 우선 월가의 최선호주로 꼽히면서 다시 한번 반등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. 또 두 번째 이어지는 종목은 엔비디아. 우선 기조연설로 블랙웰과 관련해서 새로운 부분들, GPU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도 있는데, 자, 테슬라와 엔비디아, M7 종목들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저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늘 드리고 있는데, 그 이유가 사실 전기차 인도량이 최근에 좀 발표가 됐고, 이 부분이 시장의 컨센보다 좀 미달됐던 내용들, 이미 상당수 전기차 캐즈음 현상, 이 부분에 관된 차량의 인도량 감소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지표였기 때문에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었지만,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견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의 좀 빌미가 일부 좀 되지 않았나. 다만 가장 내러티브가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, 미국의 정책 수혜 기대감, 특히나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관련된, 그리고 이 테슬라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지만 일론 머스크의 어떤 사업 추진 방향들이 스페이스 X라는 다각화된 어떤 사업 부분은 오히려 테슬라라는 어떤 기업의 외형 가치가 향후에 연동성 내지는 확장성 관점에서 굉장히 좀 크게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들이 서서히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지금 이미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좀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좀 변모가 되었죠.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일단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시너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좀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, 그래서 자율주행의 일부 서비스,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상용화 부분들, 이런 기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올해 인도량도 서서히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과 좀 맞물린다면, 테슬라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점진적으로 좀 더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,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아직 AI의 모멘텀들이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이 부분이 최근에 루빈의 출시 지연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면서 노이즈 작용을 했었고, 그리고 여기도 해서는 주문형 반도체죠. 지금 에이직 반도체가 일부 브로드컴 같은 어떤 후발 주자들이 커스텀 반도체들의 어떤 제조
공정이 좀 뛰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해당되는 어떤 유총 요인으로 일부 좀 작용됐지만 범용 GPU의 경우에는 사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향후 10년간 좀 끄떡없이 좀 이를 좀 계속해서 좀 유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기술 고도화를 점진적으로 좀 이룩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낙폭이 좀 큰 구간에는 저는 뭐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여쭤본 두 가지 종목 모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셨습니다.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, 특히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. 이 엮이는 섹터 가운데서는 자율주행 쪽, 그리고 로봇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우주항공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짚어봤습니다. 또 AI 모멘텀 아직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간과할 수가 없겠는데요. 아직 루빈 출시도 좀 지연되고 있고 블랙을 역시도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바로 이어서 다음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CS2025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. 빅 이벤트죠.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좀 새롭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AI 그리고 로봇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떤 섹터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?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의 일주일간의 평균적인 어떤 상승 섹터를 보면요. 일단 뭐 우주항공 그리고 드론과 로봇 그리고 의료 AI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수급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CS20을 좀 앞두면서 일제에 관련된 기대감, 기술 공개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상용화 기대감들이 단순한 어떤 수급의 어떤 유입보다는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로봇 섹터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이로봇이라든가 아베 로보틱스 그리고 서브 로보틱스라든가 나이츠 스콥이라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폭이 좀 도드라졌고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좀 했었던 서브 로보틱스라는 기업들 이 부분이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이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이 수급 양상들이 좀 더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로봇주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. 다만 우리 증시와 좀 상대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보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술 고도화 내지는 서비스화를 좀 이룰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더 빨라지고 있는 시점입니다. 특히나 테슬라가 옵티머스에 관련된 내부 공정에 일부 좀 적용을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조금 더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연동된 실적 기대 효과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기술의 어떤 선정 관점에서는 로봇 섹터가 앞으로에 관련된 단순 기대감보다는 성장성을 이미 좀 확보할 수 있는 진입 초기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이번 CS2025를 통해서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대체적으로는 좀 드론 섹터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고 있는데 크게는 UAM이죠. 우리가 좀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하고 있는 최근 2개년간의 CS 행사에서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수직 이착륙기가 점진적으로 향후 한 2년 안에는 상당히 좀 보편화된 어떤 운송 수단이 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2년 후에 좀 개최되고 있는 LA 올림픽에서도 해당되는 어떤 시범 운항이 아니라 본격적인 어떤 상용화 운행을 좀 가셔야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직 이착륙기에 관련된 기술 고도화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주항공도 그렇고요. 드론과 로봇, 의료 AI 쪽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로봇 쪽은 반드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드론 역시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갑작스럽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2년 안에 하늘을 나는 택시 대표님 타실 수 있으실까요? 일단은 안전성만 좀 겸비해 준다면 좀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관건은 관제예요. 우리가 모든 비행이라는 게 사실 뭐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헬기가 운행하는 게 헬기 추락 사고가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이 기상에 관련된 이슈, 그다음에 항공 역시도 정해진 게 하늘 길을 따라서 좀 가야 되는. 그래서 만약에 추락의 위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가 지역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동 경로를 좀 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제 시스템과 좀 밀접한 어떤 연계성을 좀 보여준다면 헬기보다 조금 더 안전한 운송 수단이 좀 되지 않을까. 다만 이 부분이 가격 제한이라든가 상용화 관점에서 얼마만큼 경제적 어떤 효율성을 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이지만 저는 이게 앞으로에 대한 미래 산업이라기보다는 5년 안에 가까워질 수 있는 대체적인 어떤 운송 수단이라는 점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